어떻게 뭐 재판이 잘 어떻게 됐나? 네, 재판 오늘 이제 증거조사 이제 이어진 건데요. 5월 11일 날 한 번 더 제가 제출했던 증거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 검토해보고 의견 낸다. 그래서 5월 11일 날 다시 한 번 더 기일을 열고 그게 아마 이제 종결될 것 같아요. 오늘이 마지막은 아니네. 네네, 5월 10일 한 번 더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 21가지 정도 증거를 제출을 했는데 이제 부정선거 관련된 거 뭐 봉인지 문제라든가 가짜 투표 문제라든가 이렇게 냈는데 공소 사실에 관련된 것만 재판부가 공무원 판단하겠다. 네, 관련된 것만 제출해달라. 네,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2021년 4월 15일인데요. 인천 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대표님 그 컴퓨터 해킹 가능성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네, 정확하게 표현하면 공직선거법 237조 1항 2호 선거 자유 방해죄예요. 근데 그 선거 자유 방해 방법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 그 내용이 뭐 해킹 가능성 뭐 이런 걸 언급한 것을 선거 자유 방해 행위다 이렇게 해서 고발이 된 거거든요. 네, 인천 선관위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그 몇 차례 재판이 이어졌습니까? 네, 오늘까지 3차례고요. 또 5월 11일 날 이제 4차가 또 있습니다. 4차가 있고, 네, 쟁점이라든지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쟁점은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 부정선거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사전선거의 뭐 위험이라고 할까요?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언급한 내용들이 우리 국민들의 선거 자유를 방해했다는 내용이에요. 사전선거에는 위험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내가 김정은이라면, 내가 부정선거범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하고 얘기한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의 선거 자유를 방해했다는 취지인데, 그 공소사실에 대해서 이제 다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정선거, 이제 검찰 측에서는 구체적인 근거나 사실이 없다. 구체적인 근거나 사실이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나름 이제 근거와 사실들을 제시해서 증거를 제출했고, 또 오늘 이제 그 증거를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다음 5월 11일 날 한번 좀 이제 서로 그 증거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은 좀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유불리를 측면에서. 유불리 그것은 뭐 섣불리 이제 예단할 수는 없는데, 네. 오늘 재판에서 이제 쟁점이 됐던 거는 이 검찰에서 공소 사실을 만들 때 녹취록을 근거로 했죠. 제 영상이 있으니까 사실 영상을 보면 되는데 그 영상 내용을 녹취록을 만들어서 그 녹취록의 내용을 가지고 공소 사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게 어떤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녹취록 내용 중에. 그것이 이제 내가 김정은이라면, 내가 부정선거범이라면 이렇게 가정을 한 것은, 그것은 이제 사실의 적시는 아니거든요. 네, 약간의 픽션이고 어떤 가정법으로서 얘기한 거니까 이게 공소사실이 될 수 없다. 이제 그런 주장을 했고, 그 녹취록에서 그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 공소사실에는 빼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김정은이라면, 내가 부정선거범이라면. 그래서 오늘 재판부의 판사도 이제 왜 그 부분을 뺐느냐라고 오히려 이제 검찰 측에 질문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김정은이라면, 내가 부정선거범이라면 이렇게 가정법을 있는 것을 공소사실에 포함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검찰 측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제 무죄의 취지를 주장하는 그 피고인 측의 주장인데 그것을 공소사실로 다시 변경할 수는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일부러 고의로 누락시켜서 공소사실을 만들어냈다 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된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얘기 중에, 네. 그 지금 재판부에서 이 사건의 배경이 5구 대선과 6.13 지방선거가 아닌 4.15 선거와 연관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글쎄요, 저도 오늘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제가 이제 증거로 제출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틀 전에 제가 한 21가지 정도를 이제 구체적인 사실이나 근거로서 이제 증거로 제출했는데, 오늘 재판부의 얘기가 4.15에 관계된 것만, 그리고 이 공소사실에서 언급된 내용만 증거로서 다투자, 이제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해킹 가능성이나 그 다음에 사전선거의 위험에 관련된 거라면 다 이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 이제 제가 오늘 그렇게 어필을 했는데, 어쨌든 저한테 요구는
4.15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공소사실에 관련된 증거만 다수자. 네, 이런 주문이 있었어요. 그 차이, 그거를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생기나요? 결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런 부정선거의 문제점을 얘기한 부분, 사전선거가 위험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한테 유리한데, 그 중에서 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제 빼다 보면 그 구체적인 근거나 사실의 부분이 좀 축소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저로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고, 이러이러한 많은 이유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부정선거를 걱정하고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강의를 했었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까지 세 번째 그 재판이 이어졌는데요. 네. 네,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그 과정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그런 뭐 세 번 해서 알 수는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2018년도에도 한번 이런 재판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검찰 측에서도 증거 제출한 게 그 2018년도에 시작해서 19년도에 끝났던 그 재판, 그 선거자유방해죄 벌금 250만 원의 집행유예 1년, 그 사건의 판결을 들이대면서 그와 같은 사건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때보다는 사실은 이번 공소사실은 좀 공소사실을 구성하기에 좀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오늘 민경욱 전 의원도 재판이 있었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거기는 이제 그 4.15 총선 무효 소송이죠. 네, 그런 그 재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선거와 관련된 재판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네. 또 이렇게 어떤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대표님의 그 재판은 어떤 큰 의미가, 또 차별화된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게 이제 저는 이제 형사사건이지만, 이게 형사사건이지만 여기서 쟁점으로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일주로 해킹 가능성. 이 지금 중앙선관위가 사전선거를 위해서 서버를 관리하고 그 서버를 이용해서 선거를 치르는 점에 있어서 그 서버에 대한 해킹 가능성, 그러면 통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쟁점이요. 네, 그런 부분, 혹시라도 통신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입증이 된다고 하면 선관위 여태까지 국민들에게 거짓말 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 해킹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랜카드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를 같은 걸 제 사건에서 한번 입증해 보고 싶은데, 재판부에서 그다음에 검찰에서는 그걸 좀 차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더라도 일단 5급 보궐대선도 있고 그 무효소송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 다음에 4.15 총선 무효소송에서 쟁점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실 하나라도 제가 확인해서 좀 어시스트 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 송파구 개표 실황을 아마 모니터 하셨을 것 같은데. 네, 했죠. 네, 거기서 어떤 중대한 부분을 좀 발견한 게 있나요? 네, 제가 이번에 특징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선관위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이제 홍보하고 있는 내용 내지는 이렇게 잘 하고 있다라고 이제 자랑질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봉인 같은 거, 그다음에 예를 들면 투표지 이미지를 전자개표기로 저장한 다음에 그것을 USB나 외부 저장 장치에 옮겨 담은 다음에 봉인을 한다라고 이제 아주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걸 제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우리 선거자 방송한테도 부탁을 한 거잖아요. 그 봉인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해 보자고 했는데 제대로 봉인을 안 하더라는 거죠. 뭐냐면 그 개표장의 위원장이 그것을 봉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봉인되기도 전에 그 사람 퇴근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영상에서. 네, 그러니까 뭐예요? 국민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어떻게 해요? 그 전자개표기가 그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참관인들이 보는 가운데 봉인을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참관인들을 보내야 되는데 참관인들 다 내보냈고 마지막까지 지켜보는 사람을 내쫓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나가는 중에 지금 그러니까 나가는 중에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 여기 극장 직원이에요. 그런데 나가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제가 있어가지고 일을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가는데 지금 말씀하시더라니까. 내 것은 이제 받고 이제 저기. 예? 지금 저기 너무 시간이 위원장님. 알았어요. 예, 지금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그렇게 자, 그만하시고 이제. 손짓 안 하셔도 나가요. 저도 집에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받고 드릴게요. 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선거, 이번 그 재판과 관련해서 또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그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당부의 말씀이요. 네. 이게 일단 무효 소송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관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뭐냐? 네. 그 중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하나라도 입증하면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좀 부정선거 하나를 감시하시더라도 좀 세심하게 봤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자녀 투표지 문제가 또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럼 자녀 투표지 하나만 보더라도 개표장에 자녀 투표지가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을 알았다고 하면 그것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참관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참관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하나를 하더라도 세심하게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해야 된다. 네, 그런 부분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부정선거 관련된 싸움이 있어도 저는 제가 당사자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10일 거하고 15일 게 다르죠. 완전히 달라졌죠.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증거를 채택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양천구 선관위 앞에 길바닥에 나들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증거로 채택 안 하겠다. 이거는 이제 보여요. 이게 이렇게 투표함이 구석진 창고에 이렇게 처박히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다 부정선거, 사전선거, 이게 사전선거함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문제점을 제시하니까 이건 공소사실하고 관계가 없다. 그런 주장이죠. 자, 이게 사전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는 선관위 내에 보관 창고인데 그 안에서는 이렇게 서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봉인지는 투표소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오전에. 투표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는 서명을 이렇게 엉뚱한 장소에서 하는 거는 이거는 봉인지의 위조 행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봉인지를 새로 붙이고서 가짜 서명을 하고 있는 거로 보이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변명을 하지만 그 변명은 다 거짓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엽서 구입은 선구자 방송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트에 총 9종으로 1만원에 보급을 하며 우편 택배 발송비와 선구자 방송 후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하시고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입 방법으로는 엽서 대금 입금 후 선구자 방송 핸드폰 010-2507-4861에 문자로 1차, 2차, 3차, 4차 엽서인지를 구분하여 표기해 주시고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구입하고자 하시는 세트 수량을 표기해 주십시오. 입금 확인이 되는 대로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해 드린 후 엽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의 연락처, 받으실 분의 영문 성함, 주소, 수량 등을 알려주세요. 입금 은행 계좌로는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